예,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난, 메르스 방콕족 등 신종 용어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메르스가 몰고 온 우리 사회의 변화들을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로써 메르스 발병 24일째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고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의 일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생활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때 아닌 피난, 살이, 생이별 현장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시중에 여론 어떻게 지금 듣고 계세요? 발병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상가 철시 비슷하게 자영업하신 분들이 가게 문을 안 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당장 학교가 휴교하고 뭐 유치원이 휴원하고 이럴 경우에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난 아이를 그 좁은 뭐 시골에 있는 좁은마을에 피난을 보내는 뭐 그런 양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뭐 동창회라든가 이런 그 회식 자리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취소하는 양상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어서 시내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한산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이 과거에 사스 유행할 당시에 중국 분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이상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일반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거의 국민들의 심리가 조금 안정적인 쪽으로 가닥에 잡히는 듯 하다가 어제 밤에 포털 대문을 장식한 뉴스들이 뭐 굉장히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뭐 공기 전파 가능성, 지역 전파 가능성, 젊은 사람도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보도들이 어젯밤에 포털에 걸리면서 상당 부분 또 불안한 국민 심리가 어젯밤에 조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전남 고성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갔다 맛있는 음식 햄버거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못하고 동네 초입에서 이렇게 손으로 건네주는 장면이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가족 간의 이런 모습들 참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뭐 드라마 허준에서 보면 뭐 과거를 보러 가다가 전염병에 창궐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머물러 치료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동네에 이제 그걸 차단하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우리 집만 해도 당장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게 되니까 엄마하고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이제 남극 효과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 오래 있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사실 놀이터 같은데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나와 있다가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뭔 소문이 딱 들어오니까 놀이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있기보다는 바람이 있는 그 산책을 나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또 사람들이 격해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메르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 새로운 이상 가족도 그러지만 어제 신문 보면 국회의원들은 참 또 좋아졌다고. 왜냐면 지역 행사 같은 게 다 취소되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일요일 날 낮잠을 잤다는 뭐 그런 신문 기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게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사실은 아까 그 이상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많은 공포, 불안 그리고 그걸 확산하는 그 포털 같은 데도 우리가 과잉 반응하는 건 괜찮지만 대응하는 건 괜찮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하되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오늘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이 휴업 있잖아요. 좀 신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마음 편하게 지금 아이들을 지금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듣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뭐 시골로도 보낸다고 하지만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해서 특별하게 그 동네에 뭔 일이 없다면 이제는 좀 문을 열어야 될 때가 됐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쯤이면 이제는 이제 조금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행태가 뭐냐면 이게 메르스 때문에 나 지금 뭐 구치소 가기 싫은 사람 아니면 직장 나가기 싫은 사람도 이거 핑계 대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사나흘씩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나약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래요. 하평론님 방금 말씀하신 그 구치소 문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저기 이제 수배 관련해 가지고 겁이 나니까 자기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을 했다 보십니다. 허위 신고했는데 구속영장이 이제 신청이 됐대요. 참 글쎄요. 이 교도소 그러니까 뭐 유치장 가는 것보다 메르스가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라는 게 워낙에 미지의 병이고 이게 처음에 알려지기로 치사율이 40%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서 내가 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뭐 죽느니 차라리 교도소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될 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에피소드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에피소드고 사실 웃음도 조금 나지만 근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이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의 심각성보다 그로 인한 국민의 공포,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침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크게 지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사태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사건 직후에 전년 대비 백화점 매출이 0.2%가 늘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경기가 위축됐다고 당시에.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야 정상인데 굉장히 많이 늘어야 정상인데 0.2%밖에 안 늘었으니까 경기가 위축됐다고 작년에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0.2% 늘은 게 문제가 아니라 16.5%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보다 더 크게 지금 경제 지금 파문이 미쳐지고 있는 거고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영화 관람객 수가 29% 정도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55%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밑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수출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내수마저 타격을 입는다면 경제라는 게 수출하고 내수 양대 엔진으로 가는 건데 양대 엔진 다 불안해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당장 올여름에 지금 여름 한철 장사해야 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장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사님 심리학적으로 이 슬픔에 대한 어떤 공감 영역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공포에 대한 또 심리적인 현상들 이게 더 확산력이 더 큰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훨씬 크죠. 예를 들어 뭐 슬픔은 그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처 방안을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보상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잠잠해질 수 있는데 이거 공포나 불안 같은 경우에는 공포는 특히나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심리학적으로 공포와 불안은 좀 구분이 됩니다. 불안은 뭐냐면 막연한 것, 대상이 없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확산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유언비어 같은 게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근데 공포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뱀에 대한 공포다, 폐소 공포다, 뭐 이런 뚜렷한 대상이 있고 지금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있어서 잡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공포가 아닌 불안으로 몰아가면서 이걸 자꾸 전염을 시키고 전파를 시키고 또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뭐 허위 신고를 하거나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이거 초반에 유언비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뭐 엄단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 해서 뭐 비난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유언비어라든가 허위신고 같은 걸 엄단해야 되는 게 엊그제도 뭐 영광에서 사실은 가짜로 다 신고를 하고 허위신고하고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메르스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음주로 다 해갖고 허위신고도 몇 번 있었고 하니까 이번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구속을 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시점에서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위로해주고 달래고 공포만 같이 떨고 있는 것만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시점이 되면 세월호가 작년에 있었을 때도 어느 시점에는 오히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게 있었으나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가면서는 PTG라고 해서 외상후 성장증후군 그 9.11 테러 이후에 사실은 미국인들이 성숙한 그 시민의식, 국민의식이 자, 하평론가님. 경제 관련 얘기도 해주셨는데 많이 소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문학에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연 관람객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사람들이 모이는 웬만한 좀 즐거운 느낌 행사는 거의 다 취소가 되다 보니까 문학의 인사들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 연말 그 한 해 결산하고 올 초에 그 작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도 나도 다 했던 얘기였는데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작년의 분위기가
더욱 강하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만 하더라도 프로야구 관람객 수가 작년 대비 39% 감소했고 놀이공원 입장객 수 60% 감소, 미술관 48% 감소, 박물관 82% 감소, 뭐 연극 예매한 사람들도 거의 뭐 5월 말에 비해서 6월 초에 반토막 가까이 났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거의 생활 전 영역에서 이게 영향을 좀 미치고 그렇죠. 시민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도 괜히 그 행사 주최했다가 혹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예 주최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또 저런 행사까지도 안 할 정도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뭐 개그 콘서트 800회 특집 녹화도 지금 연기가 됐고요. 가요 무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방청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쇼인데 이번에 방청객 없이 녹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불안과 공포 심리가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또 이제 그런 문화 공연을 많이 보는 분들이 주로 젊은 네티즌들인데 네티즌들이 그렇게 공연 가야 될 때 가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면 포털 사이트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적 사회 전파 가능성이니 이렇게 누가 사망했다느니 오보로 밝혀졌지만 젊은 사람이 사망했다느니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문화를 주로 향유하는 층을 중심으로 좀 너무 불필요하게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스 발원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의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서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광객들, 요코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류를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중국을 나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중국 당국이 공연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사실 걱정보다는 또 다른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지금 어떤 정도 심각합니까? 중국이 너무 과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 한 매체에서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시내가 한산해졌기 때문에 지금이 한국에 관광 갈 적기다. 그러게요.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국 관광객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고 한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중국 당국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상하이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스타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었고 평소 같았으면 식사 대접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스타들이 거기에 가지 않는 그리고 최근에 김종국 씨가 굉장히 중화권에서 인기가 많은데 홍콩에 김종국 씨가 갔을 때 평소 같으면 굉장히 환영을 했을 텐데 매체들이 김종국 씨 딱 보고 왜 마스크 안 하고 들어오느냐고 첫 질문이 그런 걸 물어볼 정도로 중화권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네티즌 사이에서는 조금 이제 또 반중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만한 것이 과거 사스 사태 때 중국이 워낙 심각하게 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망자 수도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홍콩 같은 경우 경제가 뭐 홍콩하고 중국 본토가 다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인해서 감염병이 자기네들한테 옮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어느 한국인 같은 경우에 홍콩에서 한국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홍콩으로 가면서 홍콩에서 격리가 되고 이런 일들 겪으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정서가 중국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중국 분들이 자꾸 한국에 오려고 하고 한국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으려고 하고 성형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선망 때문에 자꾸 그게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건데 한국이 어처구니 없이 전염병에 뚫리는 나라다라고 하면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중화권 국가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웃 국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친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 좀 공감을 좀 하면서 위로도 좀 해주고요. 이런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고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그 불안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스를 극복한 또 나라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드바이스를 주거나 아니면 전문가들 좀 한국에 파견을 해서 뭔가 우리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지식에 아니면 정부의 교류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거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긍정적인 그 교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방어적으로만 가고 뭐 물론 여행 취소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도 예전에 그렇게 했고 그런 건 괜찮은데 공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우리가 그 공연자들에 대한 어떤 검사라든가 아니면 뭐 열감지라든가 이 정도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공연 자체를 취소시키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매출이라든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여행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한켠에서 오히려 조금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집단들이 나와서 서로 교류나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도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딸과 손녀 함께 국밥집 가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 가도 되는구나 그 식당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연예계 연예인들도 마스크 쓰기 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 공포를 좀 잠재우고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유명인들의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서도 뉴욕 시장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돼서 장사가 안 된다는 식당에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웠다고 하고 어쨌든 대중은 사회 지도층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권력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유명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일반 대중보다도 더 자기의 안전만 챙기려는 모습, 자기만 혼자 안전한 곳을 피하려는 모습, 아니면 남들이 다 지켜야 되는 위생 수칙을 무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 불안이 더 가중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유명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이 좀 꺼릴 수도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기침이 나는데도 마스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귀찮고 답답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심리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누구보다도 스타일을 남들보다 멋진 스타일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아이돌 예능인들, 연예인들이 마스크 다 착용하고 인증샷 올리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마스크도 하나의 스타일인가? 마스크를 써도 내가 남들한테 우스워 보이지 않는 건가? 이런 인식이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마스크를 또 쓸 수가 있는 거고 유명인들의 행동이 상당히 많은 부분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사님 그리고 그 메르스 진상들이 지금 이제 나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사재결해가지고 인터넷에 더 비싼 값에 팔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모습들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무슨 뭐 마케팅에 이런 걸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한약계에서 일부에서는 또 그게 뭐 어떤 약이 좋다라고 또 하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 광화문도 그렇고 서울역도 그렇고 마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천 얼마짜리를 8천 얼마씩에 팔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은 정말 좀 속보이는 행동이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집에서도 그 마스크를 못 구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10개를 구해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웃이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서로 간에 인심도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문화가 확산돼줘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돼줘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또 어떤 또 병적인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메르스 전문가인 것처럼 여기저기 정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 팔로우 많이 만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병적인 나르시시즘,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있는 거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돼야죠. 자, 그리고 건강관님. 그 삼성 서울병원 있잖아요. 그 간호사가 올린 걸 식당 게시판에 올린 것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올렸습니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어요. 못 보셨나요? 자, 힘을 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저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던 내용 보시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환자 곁에 있을 겁니다. 못 보셨어요? 전 이 메모는 못 봤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진들을 격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요즘에 저는 정말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은 것이 어느 학교 이 아이들이 모이는 데서
부모가 의사인 사람은 아이들이 은근히 따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병원을 중심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의사분들의 노고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경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저렇게 끝까지 환자 곁에 있는 의료진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결국엔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방호복 입고 저분들이 환자 곁에 있는데 그럼요. 거의 사우나실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호복 입고 한 10분, 20분 지나면 그때부터 땀이 비오듯 쏟아진다고 하는데 저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탈진 상태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의료진들의 면역력 저하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계속 메르스 전쟁의 최일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저런 의료진 분들의 헌신을 계속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중에 또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결국에는 저분들도 더 힘이 나서 이렇게 해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성숙한 시민의식 그런 게 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다시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 사실 그 미국에서도 에볼라 그 아프리카에 가서 방역하고 온 의사들 그 가족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결국은 그게 사회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너무 낙관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어떤 아이 유치원생에게까지 계속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하고 접촉했느냐고 파악하는 그 뭐랄까 자기 아이만 생각하는 엄마들 그것도 또 이 분위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